여러분 주변에 돈을 쓸어 담고 있는 대표님들을 떠올려보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있나요? 매일 할인 쿠폰 뿌리고 마케팅 대행사에 수백만 원을 써가며 광고 의뢰를 하고 있나요? 아마 그 반대일 거예요. 돈을 쓸어 담는 대표님들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마케팅을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하고 깊이 있는 몇 가지 방법만 추구하며 때로는 유행하는 방법을 의도적으로 피하기도 하죠.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돈 버는 법과 마케팅 사이에는 우리가 모르는 깊은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요즘 똑똑한 대표들이 마케팅으로 돈을 쓸어 담는 법. 오늘은 이 흥미로운 현상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홈쇼핑 역사상 1시간에 125억 원의 매출로 기네스 최고 기록을 세운 장문정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파느냐보다 어떻게 파느냐가 중요하다. 그가 강조하는 건 단순히 매출의 숫자가 아니라 고객을 설득하는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8년간 콘텐츠 PD로 일하며 100명이 넘는 브랜드 대표님들을 만나며 발견한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는 대표님들은 대부분 마케팅을 외주로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케팅 대행사가 실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알렉스 홀모지는 현재 16개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연쇄 창업가입니다. 그가 강조하는 리드 생성의 핵심 철학 중 하나는 극단적인 주인의식입니다. 고객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할 때 시장 탓, 외부 요인 탓을 하지 않고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다는 것이죠. 돈을 쓸어 담는 대표들이 마케팅을 직접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고 고객의 진짜 필요를 가장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 사람도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대행사에 맡기면 전달 오차가 생기고 그 오차가 결국 매출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장문정 작가는 기업과 고객 사이에는 항상 전달 오차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글로벌 컨설팅 기업 베인앤드컴퍼니가 전 세계 3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고객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의 비율은 80%지만 실제 고객이 그렇게 느끼는 비율은 단 8%에 불과했습니다. 이 간극이 바로 전달 오차입니다. 이 전달 오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 대행사, 고객 이렇게 두 단계를 거치면서 메시지는 계속 해석되고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평소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핫한 마케팅 트렌드가 뭔가요? 릴스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유튜브 쇼츠를 해야 하나요? 그런데 정작 매출이 잘 나오는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두 가지 채널에 깊이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일본 최고의 카피라이터 가와카미 데스야 작가는 무조건 팔리는 스토리 마케팅 기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즈니스에서 스토리는 항상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사람, 상품, 가게, 기업 등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다. 그는 비즈니스 스토리는 길고 복잡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알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알렉스 홀모지 역시 선형적 성장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매일 열심히 일하는 것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동화나 콘텐츠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하지 않을 때도 고객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똑똑한 대표들이 깊이 있는 몇 가지 방법만 추구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강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알렉스 홀머지가 말하는 자기 강화 시스템이란 고객을 확보하고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리뷰와 추천을 요청하여 추가적인 노력 없이도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선순환 구조를 의미합니다. 한 달에 10가지를 얕게 하는 것보다 한두 가지를 깊게 파고들면 이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하면 옛날 콘텐츠가 계속 검색돼서 유입이 발생하고 유튜브 영상도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 조회수가 쌓이며 고객 리뷰가 쌓이면 자동으로 신규 고객이 유입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 효과입니다. 반대로 매달 새로운 유행을 쫓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이 쌓이지 않습니다. 인스타 릴스 하다가 유튜브 쇼츠로 다시 틱톡으로 옮겨 다니면 그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돈을 쓸어 담는 대표님들은 이미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캐나다 출신의 세계적인 브랜드 전문가 빌 비숍 작가는 핑크 펭귄에서 차별화 전략을 얘기합니다. 모두가 펭귄처럼 비슷해 보이는 시장에서 눈에 확 띄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모든 고객을 만족시키려 하기보다는 가장 이상적인 고객, 즉 넘버원 고객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생깁니다. 유행을 따라가면 오히려 차별화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모두가 인스타 릴스를 하면 당신의 릴스는 수백만 개의 릴스 중 하나가 됩니다. 모두가 AI 마케팅을 외치면 당신의 AI 마케팅은 특별함을 잃습니다. 가와카미 데스야 작가는 평범한 상품만 있어서 스토리 마케팅이 어렵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품 밖에서 스토리 씨앗을 찾고 그것을 키우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가 말하는 스토리 씨앗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경영자의 생애와 이념, 직원의 손님 응대 방식, 매장 상품 진열 방식, 경영 이념이나 철학, 그 회사 특유의 제도 등입니다. 빌 비숍은 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희소성을 활용하여 고객의 구매 충동을 자극해야 한다.
빵 맛집이 문을 닫는 날이 많거나 영업시간보다 일찍 소진되는 경우처럼 오늘 못 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게 만든다. 저희 동네에 있는 빵집이 딱 이렇습니다. 그 집은 인스타 광고도 안 하고 배민이나 쿠팡이츠와 같은 배달앱에 입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빵을 매일 100개만 만들고 다 팔리면 문을 닫습니다. 유행하는 마케팅을 전혀 하지 않지만 매일 오픈 2시간 만에 완판됩니다. 왜냐하면 그 빵집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희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행을 의도적으로 피한다는 건 트렌드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다 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1등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핑크 펭귄이 되려면 검은 펭귄 무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장문정 작가가 쓴 팔지 마라, 사기하라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인사이트는 바로 이거였어요. 고객은 물건을 사고 나서도 내가 필요해서, 내가 고민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고객은 자신이 설득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뛰어난 마케팅과 세일즈는 고객의 필요를 자극하고 고민의 시간을 줄여주며 장점을 효과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합리적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눈에 띄지 않게 작동하는 전략적 설득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가와카미 데스야 작가는 이를 스토리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인간의 감정을 자동으로 자극하는 패턴이 존재한다고 말하며 스토리 황금률의 3가지 구성 요소를 제시합니다. 첫째, 무언가 부족하거나 빼앗긴 주인공. 둘째, 주인공이 어떻게 해서든 이루려고 하는 어려운 목표. 셋째, 극복하며 나아가야 할 갈등과 방해 요소. 그리고 라이벌입니다. 이 구조를 비즈니스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리온 초코파이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1974년 출시된 초코파이는 처음엔 폭발적 인기를 얻었지만 곧 위기를 맞습니다. 롯데제과, 혜태제과, 크라운제과 등에서 모두 유사한 초코파이를 출시하면서 상표권 분쟁이 발생했고 법원은 초코파이는 보통 명칭이라며 오리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갈등의 지점입니다. 원조 초코파이였지만 이름을 독점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오리온은 어떻게 했을까요? 1989년 오리온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인 정에 집중했고 가족, 친구, 이웃에 초점을 맞춘 감성 마케팅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초코파이라는 이름에 정을 덧붙였고 2011년에는 TV 광고로는 최초로 2분짜리 광고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급격한 판매량 증가와 함께 초코파이는 정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초코파이의 맛만이 아닙니다. 상표권을 잃은 위기, 차별화를 위한 고민, 정의라는 해결책을 찾아낸 과정의 스토리가 고객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고객은 이 스토리에 설득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초코파이는 특별하다, 우리의 정을 담은 과자다 라고 생각합니다. 연쇄 창업가 알렉스 홀모지는 처음에는 컨텐츠에 회의적이었지만 이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컨텐츠는 고객을 만나는 모든 과정을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유와 같다고 말하죠. 광고를 하든 영업을 하든 컨텐츠가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물건을 팔려고 하면 어떨까요? 거부감부터 생기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이미 당신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블로그 글을 읽고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한 번이라도 공감을 했다면 훨씬 쉽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컨텐츠는 고객과의 신뢰를 미리 쌓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와카미 데스야 작가도 같은 맥락에서 스토리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북극성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내부에서 신념, 이념, 철학, 세계관, 비전, 그리고 미션의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으면 외부에도 서서히 그 이미지가 전해진다는 것이죠. 그 스토리에 공감하는 고객은 자연스럽게 그 브랜드를 응원하는 팬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오랜 시간 계속 팔리는 힘이 됩니다. 빌 비숍 작가는 자아를 패키징하라고 말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집중하는 것보다 고객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자아상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볼보 광고에서 남성들이 단단함과 우직함을 느끼고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고객의 이상적인 자아상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케팅으로 돈을 쓸어 담는 대표들의 공통점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자기만의 브랜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할인 쿠폰으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우리 제품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우리 고객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스토리로 들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대표님들이 막막해하세요. 우리 회사는 평범해서 스토리가 없는데요. B2B라서 스토리 만드는 게 어려워요. 라는 말들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가와카미 데스야 작가의 말처럼 평범한 상품일수록 더욱더 스토리로 팔아야 합니다. 상품 밖에서 스토리 씨앗을 찾아야 하죠. 브랜드 스토리 마케팅의 장점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가격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고객과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로 쌓이는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브랜드 스토리를 만드는데 분명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스토리를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스토리는 있는데 컨텐츠로 어떻게 만들죠? 처음엔 영상이 좋을까요? 아니면 글이 좋을까요? 만약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저는 지난 8년간 컨텐츠 PD로 일하며 다양한 브랜드의 스토리를 영상으로 기획하고 제작해왔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브랜드 스토리를 정석으로 만드는 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단순히 이론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브랜드 스토리를 함께 발굴하고 다듬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의 브랜드가 대박날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